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호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핵심 정리할 텐데, 핵심 정리 우리 앞으로 진도할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어둡네, 여긴. 자, 보시면은, 여기가 안 켜져 있나? 나간 거나? 하여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들었고, 이제 기출 플러스 이제 해설 내용을 봤죠. 해설 내용을. 이거 봤습니다. 얘는 이제 7월달, 8월달에 했고요. 얘는 이제 9월달, 10월달에 했어요. 해당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관세표에서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요거만 통칙에 대해서 원문만 봤고요. 원문. 그다음에 이제 주규정에 대해서 봤다. 그다음에 이제 구성체계 됩니다. 구성체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호의 용어죠. 호의 용어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점 요구로 이해 플러스 암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얘는 이제 공식이 있었지. 암기 공식. 이게 중요해. 공식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다 봤고 어떻게 나오는지 봤죠? 그러면은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시험 난이도가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곳에서 조금 나오는 게 있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남들 못 쓴 건 나도 못 써. 내가 못 쓴 건 남들 못 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설을 쓴다. 총설은 중요한 게 거의 뭐 요거만큼 총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통칙, 주규정, 호의용어, 총설인데 총설도 이제 요거만큼 이제 주규정의 통칙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요. 강의를 핵심 압축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시간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기본서에서 해놓고 여기서 한 60% 정도만 소화해도 여러분들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이상 책을 써놓고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질문도 하세요. 이게 너무 자세하게 하냐.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내년에 합격할 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보면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압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핵심 업정리는 지금 했던 모든 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뭐 한다? 말 그대로 압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은 이게 중요한 거든. 이게 핵심이야. 채점할 때나 뭐 할 때나 요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안 들어가면은 점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 그래서 제 교재가 보면 몇 페이지예요? 한 900페이지인가? 800? 몇입니까? 800페이지를 제가 이제 프린트 제가 다 칩니다. 다 쳐. 프린트를 가지고 모든 거를 제가 이제 압축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요게 이제 200페이지 이하로 다운되는 게 목표예요. 다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스타일상 아마 빠짐은 없을 거예요. 빠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설할 때도 총설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총설에도 밑줄 친 게 있을 거면 요거 밑줄 쳐라, 요거 해라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 근데 이제 요러한 내용들이 뭐랑 결합되냐? 요거랑 이제 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답안입니다. 답안이 이게 구성되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많이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압축된 강의 듣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때는 제가 이제 분자식, 화학식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 이게 이제 답안에서 가져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밑줄 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봤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서술되면 더 좋겠지. 하지만 이게 뭐다? 이건 이제 압축해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제 앞글자나 모든 이제 한 9년 동안 이 합격법학원에서 난리를 친 그거를 여기다가 다 요약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게 우리 목표다. 목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책 볼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012부터 97까지 쭉 하고 볼 겁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뚫어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쭉 한번 쓸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세일표는 내년 4월달을 목표로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돼. 4월달에 다 끝낸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더 그 이상 없어요. 제 걸 끝입니다.
자, 그래서 통칙부터 쭉 하고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그리고 이제 요거 쓴 대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긴장하시고, 어깨 한번 푸시고,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이제 관습 보시면은, 여기 수업합시다. 자, 그러니까, 통칙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잘. 그래서 통칙이 있는데, 통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주구장과 결합했으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통칙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습니다. 이렇게. 통칙 같은 경우 뭡니까? 최우선 분류 규정, 보다 주규정, 그 다음에 관련 호의 용어를 최우선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최우선 적용, 주나 호의 용어를 최우선 적용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 분류는 주규정, 호의 용어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다. 자, 잘 보시면은 이제 통칙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원문이에요. 근데 이제 노란색 쓴 거 뭐냐면은 여기 이제 통칙 해설이 있어요. 해설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령 보시면은 이제 통칙 주규정, 아니 통칙 1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야.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또는 예시 물품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돼. 부연 설명 또는 예시라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 잘 따라가지고 16강 딱 끝날 때 모든 걸로 다 정립하시라고. 자, 그리고 이제 1월달부터 계속해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통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가고 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어떻게 들었는지 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고 나가였다. 가는 뭐다? 미완성, 불완전 물품. 그리고 미조립, 분해 물품이라고 했다. 미조립, 분해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주규정에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완성, 불완전 물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이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것이지. 미완성 불완성품인데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뭐로 보겠다? 완성품으로 분류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통칙을 보게 되면은 해설 내용이 얘기했어요. 미조립, 분해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완성 작업만이 전제가 된다. 부품들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들을 완성 작업만, 즉 조립 작업만 쓰면 돼. 조립 작업만. 자, 뭐다? 이렇게 추가적인 가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순 조립만 내야 돼. 그런 경우에서 미조립 분해 물품들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 방법의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복잡성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 이걸 이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런 복잡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립만 하면 돼. 조립만 하면 돼.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완성 작업에 사용되는 비완성, 미조립 분해품인데 이런 것들을 초과한다. 수량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1A 더하기 B는 완성품이야. 근데 뭐다? A 플러스 B. 뭐다? A는 필요가 없어요. 초과된 품 같은 경우보다 얘는 별도로 분류가 됩니다. 별도로 분류가 된다. 그쵸? 이렇게. 근데 나방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나방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얘가는 이제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대한 규정이다. 얘는 뭐다? 얘는 A란 물품에 다른 물품을 조금 더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A라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얘는 A라는 물품에 분류가 됩니다. 그쵸? 그게 이제 이 규정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해설 보시게 되면 이게 있죠. A라는 물품에 다른 물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A라는 물품, 즉 호의 분류가 되겠다라는 거.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첨가, 혼합 또는 결합한다 하더라도 A라는 물품의 뭐다? 주요한 특성이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 그쵸? 예시 보면은 아이보리가 있다. 아이보리 상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다? 여기다 플라스틱으로 윗부분을 뚜껑으로 닫았어. 플라스틱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리는 어디? 얘는 05075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때문에 얘는 뭐 3916 거야. 플라스틱 기타 물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어디 분류된다? 얘는 05075에 분류가 됩니다. 그쵸? 왜 미비하잖아. 너무 이걸 빡세게 하면은 품목 분류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쵸? 하지만 플라스틱이 요 정도 붙었다. 그런 경우는 이거를 여기로 볼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런 게 뭐다? 통칙 3이 적용됩니다. 통칙 3. 통칙 3이 된다. 통칙 3은 아까 뭐였다? 협본. 말해도 돼요. 그쵸? 협본체라고 했다. 협주체 또는 협본체라고 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협 같은 경우에는 협은 뭐다? 협의된 표현이
뭐다? 일반적인 표현보다 더 우선되겠다라고 되어 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 특정한 호가 해당하는 물품의 구성 재료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동등하게 협의적인 표현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물품 같은 경우는 예시가 이거죠. 보면 이제 이거는 복합물이죠. 복합물인데 이 물품에 대해서 이제 0507호 아이보리가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3916호가 요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들은 뭐다? 구성재료가 각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다? 동등하게 협의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요걸로는 품목 분류가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뭐다? 본질적 특성에 따라서 이거 아니지.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물품 중 어느 것들이 해당 품에 본질적인 특성 부여하냐에 따라서 분류가 됐다. 이게 뭐다? 기억나세요? 특무, 수, 중, 가, 역이라고 배웠어. 특성, 무게, 수량, 중량, 가격, 당의 구성 재료에 대한 역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얘랑 얘 중 어떤 것들이 해당 품에 본질적인 특성 부여하냐에 따라서 해당 물품을 분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보다 중요한 거는 혼합물, 복합물, 중요한 거 소명 세트. 기출문제 보셨죠? 이거 몇 번 나왔어? 4번인가 3번인가 나왔습니다. 요건보다 일요제로 했다. 일견 이 물품은 두 개 이상 물품이고 서로 다른 것이고 2개 이상의 호에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어떤 요구,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조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쟤는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되는 것이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뭐다? 얘들은 소명 세트다. 그거를 충족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재료로 분류가 됩니다. 됐고 최종 이제부터 쉬워요. 최종호입니다. 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지 이상 구성재료가 이제 동등한 경우에는 둘 중에서 최종호 즉 어디 3926으로 분류가 되겠다. 똑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경우는 근데 통치사는 뭡니까? 유사 물품 분류 원칙. 유사 물품 분류 원칙이다. 네, 5번은 뭡니까? 얘는 가하고 나가 있지. 가하고 가는 뭡니까? 얘는 특, 장, 함, 정. 나는 가는 X하고 플러스 함, 정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얘는 뭐다? 다만, 본. 얘는 다만, 반 같은 경우에는 얘라고 했다. 자, 보면 특정한 물품, 특정한 세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장기간 내용물과 함께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가 되고 내용물과 정상적으로 함께 이제 판매되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완성품과 함께 분류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케이스 등이 이제 전체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케이스는 별도로 분류하겠다. 내용물도 별도로 분류하겠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함께 제시되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고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들도 역시 함께 분류되겠다. 포장용품이죠. 하지만 뭐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내용물은 내용물, 그다음에 그 포장재료라고 분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통식 6 같은 경우는 소호에 대한 분류 원칙이죠. 소호 6단위, 5단위 6단위죠. 5단위 6단위. 그래서 소호에 대한 품목 분류는 뭐다? 원칙적으로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소호는 5단위, 6단위는 뭘 적용하겠다? 관련 소호주, 관련 소호에 대한 용어를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상기 통칙은 다 준용하겠다. 가지고 이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규정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 바로 뭐가 있다? 백금이 있지. 71류 주규정에서 백금은 백금 포함 2258로로. 하지만 7111.11, 7111.19에서 백금 오다 2258로를 제외합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부에서 일부 류를 보게 되면은 선에 대해서 나와요. 선에 대해서 봉프 선판관 해가지고 주규정에서는 그 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횡단면, 호일상의 여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호주에서 뭐가 있다? 횡단면에 치수가 나와 있어. 16mm인가?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주규정에서 언급한 선이랑 소호주에 언급한 선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해당한 소호는 소호주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지. 2개.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다? 통일상품의 보호체에 관한 국제협약.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지. 그쵸? 요거야, 요거. 요게 가장 머릿속에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됐죠? 이거 지울게요. 보시고. 요게 가장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부부터 봅니다. 한번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첫째 강의는. 원래 예전에 이거를 기본 시간에 첫 번째 했는데, 안 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세요. 아, 이 주구정, 이 류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 부에서 뭐가 중요하다, 라고 보시라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부가 있어요. 1부에서 016부터 보할게요. 내일부터는 이제 핵심 사항들만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0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기출문제죠? 제1규정이 016, 016, 036인가? 하여튼 제1규정이 나왔어요. 아무튼 016 같은 경우보다 얘네는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돼. 느끼셔.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돼. 산동물. 얘는 보존법, 잘 들으셔야 돼. 얘는 보존법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잘 보셔야 돼. 보존법 그리고 가공도랑 관계가 있다 없다? 016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보존법 가공도가 전혀 관련이 없어. 전혀. 그리고 또 용도 또 일단 원칙은 전혀 관련이 없어. 용도도. 보면 선생님 살아있는 동물이 용도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 예시. 먹는 거. 식용. 그 다음에 번식용. 그런 것도 용도야. 용도. 근데 이런 게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런데 이제 관련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주1 제1규정 보면은 뭐다? 얘랑은 관련이 있어. 9508호. 얘 친해져야 돼. 9508호. 95르는 제가 항상 물었다. 얘는 완구류, 유희용구, 운동용구, 흥행용품이라고 외웠다. 95르는. 용도입니다. 용도. 그래서 9508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뭐다? 얘는 흥행용품이야. 흥행용품. 선생님, 흥행이 뭐예요? 서커스나 사람 많이 불러나가지고 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흥행용품이야. 그래서 이제 016 주구정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제2규정에 95085회 순회 서커스다. 이로 1년이로 제시된 살아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서커스에 쓰이는 말, 동물 같은 경우는 95085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 95085로. 그쵸?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물인데 중요하겠어. 뭐다? 갑, 연, 수라는 게 있습니다. 갑, 연, 수. 어감연수 뭡니까? 이제 저는 한 조건이 있어요. 기본하고 심화,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을 따라온 사람들을 위한 강의지, 그냥 들어오게 되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은, 저 새끼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써도, 저거 뭐지? 95인데? 완유, 운흥.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하고, 이제 기출 총설, 해설, 심화를 이제 따로 분들은 요거 보면 딱 안다고. 저거. 근데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딱 보고 나서, 저거에 대해서 요거 대해서 살짝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돼. 근데 이게 저게 무슨 말이야? 응? 그러면 이제 동영상 환불해도 상관없어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상관없어. 그럼 못 따라와. 그러면은 기본 강의를 그런 분들은 기본 강의를 다시 듣던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완유, 운흥은 완구류, 유희용구, 운동용구, 흥행용품이야. 근데 왜 이렇게 외우냐? 이렇게 써야 되거든. 글로 써야 되거든. 글로. 이게 없으면은 시험장에서 멍 때리다 와요. 멍 때리다. 기억도 안 나 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변수도 이렇게 풀렘 이제 안 씁니다. 어류 뭡니까? 어류. 근데 이제 심화까지 들은 사람들은 어류 하면은 가로하고 내가 쓰라는 게 있었어. 들으신 분? 말해봐. 그렇지. 아니, 스타크가 아닌데? 요게 좀 기억이 나셔야 돼. 어백이 뭡니까? 몸에 있는 알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뭡니까? 내장, 그런 거 있잖아요. 곤이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어라는 뭡니까? 알이에요, 알. 그 다음에 어백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 간장은 물고기의 장기 같은 거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본만 되신 분들은 어가 변수 좋았어.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축동물을 했다. 신호군이가 오케이. 근데 이제 심화 되는 사람들은 그때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를. 근데 지금은 얘기한다. 심화 때 얘기했다. 어란, 어백, 간장을 무조건 괄호하고 쓰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고 습관. 이게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나중에 안 돼, 이게. 그리고 제가 또 뭘 했어, 예전에. 이렇게 쓸 때, 갑각류란 연체동물, 수생물체도 같은 경우는 주요 물품을 기본 시간에 했을 텐데. 했어. 그래서 연체동물 같은 경우 조개 같은 것들, 괄호하고 몇 개 알려드렸어. 분명히 그때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됐으면 못 따라온다는 얘기야. 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기본 강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 300명 넘게 들었다고, 이거를. 그 심화도 그렇게 들었다고.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나나, 안 나나. 근데 이게 안 나면 안 돼. 근데 이게 뭐다? 이런 것들만 정리하는 거야. 그냥 문장 이렇게 쓰면 여기서 써야 되는 거.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하는 거라고. 그 프린터 나갈 거라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닦아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가연 정보는 프린트 쳐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책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 돼. 근데 이게 2020년 또 개정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보고, 교재 보고, 난 프린트 보면은, 프린트 보고 요거 보고 그걸로 끝이야. 끝. 자꾸 뭐 교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2개로 끝. 자, 됐고,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가변수도 뭐다? 살아있지만, 어가변수는 제외가 돼. 어디로 가? 몇류? 3류로 가. 036. 이제 습관. 자, 저는 이렇게 쓰지 마. 여러분도 어쩐다? 약속.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기철하고 심하실 때 제가 한 번씩 알려드렸죠? 똑같이 이번 시간도 쭉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어서 한 문씩 내고 여러분들이 혼자 써보시고 올리는 거.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쟤는 제036라고 딱 하고 쓴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얘는 코드가 아니야. 2자리, 4자리잖아. 2자리는 036라고. 습관, 036다. 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제외입니다. 제외. 이게 키포인트야. 선생님 또 있잖아요. 알아. 30025에 해당하는 미생물 배양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핵심은 요거라고. 핵심은. 그쵸? 그 다음에 보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보존법은 신, 냉, 동, 염, 건, 훈이라고 배웠다. 신냉동 염려검은 총 몇 가지다? 7가지야. 7가지로 배웠다. 이게 바로 뭐다? 보존법이다. 관세포에서 보존법입니다. 보존법. 그래서 이제 그 물품이 품명은 똑같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보존했냐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달라져. 그렇죠? 품목 분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공도가 있다. 가공도는 뭐다? 절단하거나. 관세포가 좋아하는 뭐다? 여러 가지 가루로 만들거나. 가루 같은 경우는 관세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친 가루. 다 틀려. 거친 가루. 고운 가루. 그치. 그 다음에 그냥 가루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뭉치면 뭐가 돼? 펠리트라는 게 펠리트. 펠리트 같은 경우에는 2부주가 있고 4부주가 있어. 그 다음에 036주가 있어. 036주. 자, 2부주, 4부주, 3류주가 있습니다. 다른 분화류에는 펠리트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다른 것들은 뭐다? 플라스틱, 뭐 기계 그런 것들이야. 가죽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펠리트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펠리트가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 목재의 펠리트 있잖아요. 얘는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2부, 4부 같은 경우는 얘는 뭐다? 2부는 얘는 이제 뭡니까? 식물성 생산품. 4부는 조제 식료품. 3류는 어가변수. 이들 같은 경우는 얘는 뭐다? 직소. 아, 좋아. 직접 압착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해서 응결한 물품. 얘는 뭡니까? 직삼.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 3분의 1의 정결제를 넣어서 압축한 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가루가 더 가루. 가공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공도에서 됐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냉동 염령 건운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있어. 뭐다? 조리다. 조리는 제가 이제 심화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종류. 그치. 끌, 찐, 구, 후, 보, 기.
라고 했어. 끌찜 구우 볶기가 바로 뭐다? 조리다 라고 했습니다. 조리다. 이렇게 총소를 아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앞글자가 아니면은 안 된다니까. 빼먹어요. 시험장에서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거 빼먹으면 돼?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우리는 단거리 시합 하는 겁니다. 단거리 시합. 장거리가 아니에요. 불같이 공부하고 시험 합격하고 다 잊어버리면 돼. 어제 관사하면은 평생 동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글자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찜 구우 볶기라고 했다. 끌찜 구우 볶기라고. 그렇죠? 요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이야. 먹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인류는 그 살아있는 동물이고 그래서 마소대 양각이라고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류입니다. 이류. 이류 같은 경우에는 소소대양막, 소대양막, 가기비염이라고 배웠다. 이제 안 써. 안 써. 했잖아, 기본 시간에. 했잖아. 그래서 여기보다 이제 신선, 냉장, 냉동, 뭐 이제 염상 그런 데 쭉 하고 괄호 안에 나와 있지. 괄호 안에 나와 있지. 그래서 이류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육가보다 설육이다라는 겁니다. 결론 뭐다? 공인류에 얘네들 해당하는 것들을 뭐다? 도축한 것이다. 도축은 뭡니까? 갈기 찢어버리는 거야. 칼로나 사람의 힘으로써 갈기가 찢어버리는 게 바로 뭐다? 도축입니다. 도축. 발라내는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실판에 쓰는 거 판서 노트 한번 내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그것도 맞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거를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에 도움되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딱딱 부러지게 그런 주규정들을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이건 이해 용도예요. 그리고 솔직히 또 얘기할까? 나 이거 강의할 때마다 바뀌어. 그날 필링에 따라서 달라요. 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강의 듣는 사람 위한 거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축입니다. 도축보다 육하고 설육입니다. 설육. 육은 영어로 뭐다? 밑. 설육은 뭐다? 얘는 오빠야. 오팔이라고 한다. 설육. 그래서 육은 뭐다? 얘는 고기네. 고기도 있다. 그 총설을 공부하는 모르는 겁니다. 고기가 있고 보다 2분 도체. 반땡한 거. 그 다음에 4분 도체.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돼. 저는 지금 공부 안 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월하고 10월달, 7월, 8월 기본, 9월, 10월달에 총설, 기출 그런 거 한 것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규정에 있는 거 하는 것이지 규정이 없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2분의 4분 도체 나온다. 그 다음에 58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있어. 관세표에서. 뭐다? 58 같은 경우에는 장, 방, 위라는 게 있다. 장방위 아시죠? 장방광위. 선생님 방이라고 쓰지 마시고 풀네임 써주세요. 싫어요. 장방입니다. 장방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방이만 하세요. 근데 좀 더 하신 분들 이거 어떻게 쓴지 아세요? 이렇게 써. 분명히 책에 있어. 장방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이라고 외웁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찾아봐. 있어. 분명히 씁니다. 장방위. 전체 또는 단편. 단편 뭐야? 일부야.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야. 그렇죠? 장방위라고. 그 다음에 장방위가 있고 뭐 했다? 기타 설육이 있다. 기타 설육. 장방위 같은 거 어디 보니까 이유 없어요. 식용 여부 불문하고 어디? 호 맞춰봐. 공공공사입니다. 공공공사야. 그리고 기타 설육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품목부리가 바뀌어. 어떻게 했다? 글자? 주로 식용. 오로지 의료용. 그 다음에 식용 또는 의료용. 그 다음에 식용 또는 기타 용도. 그 다음에 분명히 빵빵빵 나오지. 그렇죠? 밝고 염혀 횡망 목흉 막 그런 거 썼잖아.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뭐다? 용도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바뀌지. 신냉동일 막 그런 거 썼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016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육류나 설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방이 요거 중요하고, 동물의 편이 나중에 하고, 핵심은 이거. 016 같은 경우는 요렇게 분류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016 같은 경우는 보다 중요한 게, 호의 구성체가 어떻게 쪼개진다? 7가지 가공도에 따라서 쪼개지는 거구나. 가공도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저기 나온 가공도에서 뭐가 나온다? 가루가 나옵니다. 가루. 육이나 설육의 가루가 나와요. 가루 같은 경우에는 육이나 설육의 가루는 호가 2가지로 쪼개져. 어디다?
조금 난이도가 있네. 0210, 맨 끝입니다. 02105의 식용의 육설육의 가루들. 그 다음에 2301의 비식용의 육설육의 가루들이 분류가 돼. 2302로. 2302로 있습니다. 23년 뭡니까? 일반적으로 잔류물이야, 잔류물. 2302로에 분류가 돼. 2302로. 됐죠? 그래서 이게 뭐다? 이류의 핵심이다. 이류의 핵심. 그리고 이제 총서 보시면은 026에 대해서 뭐다? 026 vs 16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016 vs 16류. 그래서 016 vs 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총설에 나와 있죠. 총설에. 그래서 뭐다? 미리대강 열처리로서 7가지 가공도 한 거. 미리대강 열처리한 거로서 7가지 가공들을 한 것들. 그 다음에 절단한 것들. 혼합한 것들.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 넣은 것들. 공기 조절 포장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016랑 16류랑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36 보게 되면은 036는 활신동 피염 가변수 이렇게 분류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다 중요한 거는 7가지 가공도에 따라서 보존법에 따라서 물품들이 쪼개진다. 쪼개진다라는 거. 그래서 036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036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얘는 식용인지 비식용인지, 그죠?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불문하고 이제 036에 분류가 되겠다. 살아있든지 죽었는지 불문하고 036에 분류가 되겠다. 라는 거. 하지만 016랑 036로서 죽은 거야. 죽은 거. 하지만 이것들이 비식용이다. 호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비식용이야. 비식용. 육설육인데 비식용이야. 호의 용어 나와 있어. 05 맨 마지막 0511 맨 마지막 011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식용의 것들이 분류가 돼. 비식용. 선생님 아까 2301이면 저기는 가루야, 가루. 가루의 것들이 분류가 되는 것이고 016이나 036의 것으로서 비식용의 것들은 05115에 분류합니다. 사체로서 비식용의 것들은 05115에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036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활, 신, 동, 피, 염, 갑. 요게 이제 세 놈이 중요해. 갑, 연수가 중요해. 갑연수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갑각류, 살아있는 연체동물, 살아있는 수액무척동물 분류가 돼. 근데 이런 것들의 신냉동, 염용, 권운도 분류가 돼. 똑같이. 하나의 호에. 그런데 이제 16류랑 비교해가지고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거.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뭡니까? 조리야, 조리. 언제? 훈제, 그치. 전. 또는 훈제 중에 조리하게 되면은 조리인데 불구하고 16류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뭐다? 036에 남아. 036에 남습니다. 036.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갑각류만. 갑각류만 또 중요한 게 뭐다? 갑각류는 뭐가 여기서 플러스 된다? 앞글자? 물지삼도 괜찮고, 물삼조도 괜찮아. 그쵸? 물에 찌거나 삶는 거. 물에 쪄거나 삶는 거. 그쵸? 물지삼. 그것도 플러스 돼. 물지삼. 찌거나 삶는 거는 끓인 거잖아요. 그쵸? 16류 안 가고 여기에 남습니다. 하지만 뭐다? 조건이 있어. 껍데기. 껍데기 뭡니까?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이 여기에 분류가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디로 간다? 16류로 갑니다. 16류로.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다 압축할 거라니까 쫙 엑기스 빼가지고 자, 이게 이제 036. 네, 036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해가지고 용도는 뭐다? 식, 공, 부, 관이라고 했어. 식공 뭡니까? 식용. 공은 뭡니까? 공업용. 부는 뭡니까? 부화용. 관은 뭡니까? 관상용. 눈에 보니 열대어. 아,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열대어 수입하는 업체 하나 잡았습니다. 오, 예. 그거 이제 인천세관에서 통과해야 돼. 세관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이제 빡셉니다. 그거 이제 수족관에다 넣어서 통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관에 CCTV도 비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족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최소한 CCTV가 수족관 많아요. 최소한 CCTV 한 대가 2개 이상 비춰야 돼. 2개 이상. 그리고 여기에다가 칸막이를 쳐야 돼. 왜냐? 여기에는 A란 열대요. 여기엔 B란 열대가 있어.
근데 이제 보다 이게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 점프해가지고. 그래서 보다 이게 칸막이 쳐. 칸막이 쳐. 그 여기는 열대어가 죽었어. 그 여기는 뭡니까? 화로야, 화로. H스코 어디야? 0301. 화로. 근데 이게 죽었어. 죽은 걸 뭐라 그래? 폐사어라 그래. 폐사 같은 경우보다 별도로 빼가지고 냉동실에다 보관해야 돼. 응. 죽었으면은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 열대어를 하더라도. 왜 보관하냐? 세관장에 승인 받아서 폐기해야 되거든. 환수법 나왔잖아. 세관장에 승인을 얻어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다 여기다 보관을 해야 돼. BL별로. 물품별로. 그게 이제 어류에 대한 통과냐. 이거 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화로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관선정 고시. 그거를 잘 읽어보면은 되게 재밌어. 이거는. 이게 재밌잖아. 이게 뛰어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CCTV가 정전이 됐다? 그걸 대비해서 또 어떤 장치도 해야 돼. 왜냐? 몰래 또 빼갈 수가 있잖아. 그런 게 있어. 자, 됐고, 03류는. 자, 03 이게 핵심. 그 다음에 03 같은 경우도 VS 16류. 아까 말씀드린 거, 저거대로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04류가 있습니다. 04류. 04류 뭐다? 낙농품. 플러스 기타. 어떻게 했습니까? 밀, 유버치까지가 낙농품. 란란 꼴따. 라고 했다. 란란 꼴따라고. 그래서 껍질을 깨게 되면은 아래로 가는 것이지. 자, 여기는 천연꿀이고, 그 다음에 따는 뭐다? 따부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뭐다?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04105에 분류가 되겠다. 잔여오죠, 잔여. 자, 그 다음에 이제 04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낙농품이죠. 근데 이게 세 개가 중요해. 세 개. 얘는 뭐다? 밀이야. 근데 뭐다? 얘는 그냥 밀크. 아무 짓도 안 했어. 우유에서 짜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얘는 약간 가당을 한 밀크. 얘는 뭐다? 발효를 한 밀크. 아무것도 안 했다, 가당했다, 발효했다. 라는 밀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밀, 유장, 버터, 치즈이다. 그죠? 자, 보시면은 이제 주구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에 해당하는 밀크란 도대체 무엇인가? 전탈. 전유, 탈지유, 지방을 조금 제거한 거를 얘기한다. 전탈 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으면 버터 있어. 버터란 도대체 무엇인가? 밀류무채. 오로지 밀크에서만 얻어지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는 신소고 버퍼, 신선, 그 다음에 소금 첨가거나, 그 다음에 고약한 냄새가 나타나서 버터의 통조림을 포함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쭉 하고 나가다가 이제 그 버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쵸? 염. 그 다음에 식용색소, 염식중인, 중화염, 인체 유해한 무상균 같은 것들은 넣어도 상관없어.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다? 유화제를 넣은 거는 제외를 해.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뭡니까? 버터가 있어. 버터가 있는데 밀류무채라고 되어 있는데 버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 식, 중, 이는 O, 유화제는 X야.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못 쓴다니까 제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염, 그다음에 식용색소, 중화염, 인체 유산균은 넣어도 괜찮아. 이건 뭐다? 아까 말씀드린 통칙 2랑 연관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전 기본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넣다 하더라도 버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되지가 않아. 하지만 얘는 통칙 2에 따른 규정이다? 아니야. 통칙 1, 주규정이 있으니까 얘는 통칙 1에 따른 규정이라고. 그 다음에 유화제는 넣으면 안 돼. 유화제 뭡니까? 물품을 유연하게 하는 거. 유화제는 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그런데 유화제 많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마세요. 재구성 주스. 그러니까 유화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화제 첨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버터로서의 특징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얘는 통칙에 따른 분류규정이에요. 주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는 주규정에 유장 치즈에 대해서 조건이 있다. 유장 치즈에 대한 조건이 있다. 아까 뭐? 유건영의 동생 유건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료에서 제외되는 물품들이 쭉 하고 있었지. 그쵸? 됐고, 단백질 관련해가지고 35랑 비교를 했었죠.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056 같은 경우에는, 05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대 이제 056 이사 갔죠. 만대 올라갔고 장세뼈 아산해용따. 하지만 해도 아래로 내려갔죠. 056으로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2개가 됐어. 2개. 그래서 이거 다 어디로 갔다? 011로 다 이사 갔습니다.
011. 0410이랑 011은 공통점이 있어. 얘는 뭐다? 따분화. 비식용, 동물성, 생산품. 그 다음에 056는 특징 뭐냐면은 얘는 이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분류가 돼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쭉 하고 열거가 되어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4부랑 연관이 없어. 4부는 뭐다? 조제 식료품이야. 하지만 056는 뭐다? 먹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056는 일부에 있지만 제 4부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먹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056에 해당하는 뭐 뼈야. 뼈인데 어떻게 뭐 조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먹습니까? 뼈를 어떻게 먹어? 못 먹잖아. 그래서 얘는 4부랑 관련이 없어. 하지만 그 대신 뭐랑 관련이 있냐?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아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다? 67류. 67류. 좀 설명드릴 거야. 근데 뭐다? 96류. 여기랑 대표적으로 관련이 있어. 왜냐? 056 보면은 0505가 있다. 얘는 뭡니까? 새털이야. 새털. 새털이 뭐다? 솜털이 있고 깃털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 핵심 뭐야? 솜털은 뭐다? 그러니까 이게 깃털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콕 만들 때 쓰는 것이고 솜털은 이제 그런 솜털 다 걷어내가지고 다운 파카에다 넣잖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깃털 솜털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한다? 0505는 이제 가공하지 않은 게 분류가 돼. 미가공. 하지만 가공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67류로 가. 67류는 불시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조인가라고 부르셨어. 우조인가라고. 다 기출문제 예전에 막 인모로 기출문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인모를 가지고 가발 만든 경우에는 어디로 분류되는지 다 쓰라고 나왔잖아. 시험 문제. 그렇죠? 우모, 조화, 인모, 그다음에 가발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솜털이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공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 가공하면은 6701로 갑니다. 6701. 자, 6701 호해설에, 아니, 총설에서 심했을 때 얘 6701에 분리되는 것들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기억나세요? 표, 염, 시, W, 표백, 염색, 컬, 구부림, 그 다음에 웨이브. 웨이브를 주게 되면은 우모는 여기로 가. 우모는 표기함식 더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설이나 호에서 중요한 것들이란 말이야. 중요한 것들. 이거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 그다음에 96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6에서 뭐 인수마, 장새, 뼈, 0506. 여기는 뼈야, 뼈. 뼈나 075, 아이보리. 이런 것들보다 조각용 재료야. 조각용 재료. 아이보리 같은 거 깎아서 만들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어디 온다? 얘는 9601. 아니야. 동식. 그래서 동식. 9601로 변해. 9601로. 똑같다. 056는 가공하지 않은 것인데 9601보다 가공한 게 분류가 돼. 가공을 한 게.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자, 중요한 게. 그래서 또 특징들은 이제 여기 056에 해당하는 임모에 대한 가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분류 기준. 아까 저 뭐였습니까? 그죠? 사길선 양정화. 사람의 길이에 따라서 선별한 거. 걸어오고 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겠다. 거기까지만 이제 가공하지 않은 것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용어 정했죠? 아이보리입니까? 관세포에서 아이보리는 코, 아, 해, 일, 삼모, 엄서, 엄니서각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유력 딱 보면은 딱딱딱딱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4월도까지 다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자, 이제 056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066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인, 기, 절, 입이라고 외웠지. 인기, 절, 입이라고 외웠지. 그래서 이제 066 같은 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 물품은 뭐다? 재배용 또는 장식용이라는 거야. 재배용, 장식용. 이걸 주구장 어딨어요? 066 주 1회 했지. 일반적으로 육묘업자, 육종업자,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되겠다 그랬지. 재배, 장식용, 식용이 아닙니다. 식용이 아니에요. 식용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공실료에 해당하는 감, 양, 쪽말 같은 경우에는 공실료 특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66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있어. 그죠? 이들 물품에 대해서 본질 특성에 미치지 않는 부속품이 달린다 하더라도 얘들은 여기에 분류하겠다라고 했어. 꽃다발 예시는 꽃다발. 플라스틱 판넬로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리본을 쓴다 하더라도 얘들은 여기에 분류가 돼. 그죠? 꽃다발 그 부속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분류된다고. 하지만 뭔 제외돼? 콜라겐은 제외돼. 97001에 해당하는 콜라겐은 제외가 돼. 뭡니까? 어떤 판때기에다가 꽃을 여기다 빵빵빵빵 붙여. 그게 콜라겐이거든. 어디 97015에 분류가 돼. 왜냐? 특기가 되겠거든. 끝! 끝. 더 이상 없어요. 그죠? 됐고. 다 할 수 있어요. 저만큼. 다 됩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면 눈치를 채셔야 돼. 이게 뭐가 있는가? 내 머릿속에는 두 문자고 이해를 동반한 두 문자가 있는 거라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느낌대다 뭐야? 다 앞글자 핵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거라고. 정리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76. 076는 뭐다? 최소입니다. 최소. 얘도 뭐다? 이게 중요해. 이제는 길게 안 써요. 이 7이 뭐야? 7을 내가 왜 썼지? 7을 내가 왜 썼어요? 076 하는데 7을 썼어. 아까 했잖아. 말씀하셨는데? 신냉동 염령고는. 신냉동 염령고는이 7가지야. 7가지. 이런 걸 다 줄여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책 볼 때 나중에 되면은 3일 만에 이거 한 권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때도 신냉동 염령고 하나씩 다 읽을 거예요? 읽으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신선, 냉장, 냉동, 그다음에 건조. 이 네노만은 추가적으로 괄호 규정을 써야 된다고 그 심한 시간에 말씀드렸어. 자, 첫 번째 신 괄호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해봐. 할 수 있습니다. 수송 목적상 소금 조금 들어가도 돼. 냉장, 영도씨, 동은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게 실강하면 이게 좋은 거야. 왜 동영상 많이 들으시지만 더 재밌다고. 동은 뭐야, 동? 전체적으로 동결이 돼야 돼.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온도가 강화돼야 돼. 핵심은 전체 동결이야, 가로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남들이 이거 절대 못 쓴다니까? 왜 난 알아? 나는 여기서 지금 거의 9년, 10년째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딱 보면 알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쓴 사람은 달라. 남들이 아무리 헛소리해도 내가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식냉동 이런 거 동자 있고 거는 뭡니까? 거는 뭐야? 이거 물어봅시다. 이거는 주구장 위치 어디 있어요? 일부 주 몇 번? 일부 주 내가 헷갈리네? 일부 주 1이라고? 탈수, 증발, 동결, 건조를 포함한다. 주 2. 1은 어린 것이고 주 2가 이제 건조한 것이야. 그래서 얘네는 괄호라고 써야 돼. 가로라고. 괄호 규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신냉동거는 약속입니다. 선생님 염작은요? 없어요. 염작은 말 그대로 소금 친 거고 염색은 소금 물 친 겁니다. 훈제는 뭐다? 연기로 데운 거야. 훈제는. 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다가 박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시간이 없어요. 뭐야? 7가지 플러스 머리에는 괄호. 그게 다 생각나야 돼. 그래야지 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험장 가면은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빼먹습니다. 근데 아까 진짜 1년에 한 번은 시험인데 그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장치를 한다. 장치를. 나도 아까 까기 싫어요. 근데 이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자, 채소는 어떻게 된다? 감토, 파배상, 당호채, 기타까지 하고 냉일, 건건뿌 이렇게 분류가 돼. 냉일, 건건뿌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냉일, 건건뿌라고 이제 그 채소에 대한 기타 가공법을 한 게 분류가 됩니다. 위에 있는 채소 갖고 만든 게 분류가 돼. 그죠? 자,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다? 중요한 게 사료용의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채소는 여기에 들어간 채소는 식용이에요. 식용에 적합한 채소가 분류가 돼.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 076에 식용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뭐다? 그거는 얘야 얘. 냉일 건건 뿌잖아. 근데 뭐다? 냉일 일시 저장 처리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일시 저장 처리하는데 가로에 앞글자 땄어. 뭐다? 이염유기라고 됐다. 그쵸? 이염유기를 땄습니다. 얘는 뭡니까? 얘들은 식용에 적합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왜 식용에 적합한 게 아니에요? 얘는 뭐다? 운송상 목적으로 얘다가 이런 물질들을 막 넣은 거야. 막 넣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중에 수입한 다음에 수입 다 끝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빼내는 약품 쳐가지고 다 빼내요. 다 빼냅니다. 그래서 식용에 공하지 못하도록 보존이 오래 하도록 이러한 짓을 한 거야. 일시적으로만. 왜냐면 우리는 이제 물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식용에 대한 예외지. 예외. 일시 저장 처리가 뭐다? 예외다라는 것이다. 일시 저장 처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식용의 것들을 부른다. 이거는 뭐다? 사료용의 것들은 제외가 되겠다라는 것이 1214 사료용의 식물들은 제외한다고 주의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채소에 대해서 기타 채소가 있다. 기타 채소 뭡니까? 보송, 올케오, 가스고, 회파치, 테크단이라고 외웠다. 나와야 됩니다. 보송, 올케오, 가스고, 회파치, 테크단. 고추 같은 경우는 가로에 뭐가 있어? 캡시컴 속, 피망, 피멘타 속, 괄호 닫고, 그렇죠? 자, 됐고, 그다음에 기타 채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다? 중요한 게 있다. 건조, 탈증동 해당하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07125에 분류가 돼요. 신냉동 감토바이너나 당원책이 냉일건, 뿌. 건전 채소는 0712에 분류가 돼. 0712. 그래서 모든 채소의 건전 것들은 0712에 분류되지만 이제 괄호로 네 가지가 제외가 되지. 네 가지가 제외가 된다. 그렇죠? 1101, 1104에 해당하는 형상으로 만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다시 네 가지가 제외가 되잖아. 0713은 건전 체류들. 그렇죠? 110에 감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건전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해서 또 플러스가 뭐다? 고추래, 건파물은 또 어디로 간다? 0904호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수 보시면은 채소에서 중요한 게 뭐다? 이제 7가지 보존법이랑, 근데 뭐가 있다? 이제 가공도가 나와 있다. 원절 해가지고 나와 있죠? 원절 해가지고 쭉 하고 나왔습니다. 가공도가. 됐고. 네, 08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채소랑. 뭐다? 코견, 밥파, 간포, 멜살, 볶기. 그 다음 뭐? 냉일 건껍이라고 외웠을 거야. 냉일 건껍이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지. 보면은 건조한 것들은 0801 내지 0806, 그다음에 08135에 세 가지가 분류가 돼. 왜냐? 0801보다 예시를 들면은 0806은 코코넛이다. 코코넛. 하지만 코코넛 같은 가로가 뭐로 되어 있다? 신선하고 건조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신선 건조한 것. 하지만 이제 냉장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주구정에 따라서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곳에 냉장한 것은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0801 내지 0806 이렇게 각각 건조한 것들이 분류가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목, 부, 제, 처. 이게 뭐야? 다음 목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수처리 또는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뭐다? 얘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목적 뭡니까?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 식소첨, 열황속할, 끝. 하지만 뭐다? 본인적 특성을 유지를 해야 돼. 본인적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096 보면은 커피랑 커피차 마태고요. 뭐였다? 향신료가 나와 있다. 그래서 뭐다? 허용어는 컵차마, 후바, 개정, 육아생이라고 했다. 후바, 개정, 육아생. 자, 그래서 0904 내지 0910이 뭐다? 향신료다. 0904 내지 0910이 바로 뭐다? 향신료다, 향신료. 그래서 이런 것들 뭐다? 단일한 향신료다. 단일한 향신료. 선생님, 그러면 혼합 향신료 어떻게 분류가 돼요? 통칙에 따라서 분류가 되지 않는다. 뭐다? 주구정에 나와 있다. 어떻게? 갓, 해, 다, 십. 같은 어는 해당어, 다른 어는 0010. 이유가 없어요. 주구장하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일하거나 혼합 향신료에다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첨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향신료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렇죠?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뭐다 얘네들은 향신료를 분류하고
이들이 뭐다? 호흡 향신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하나 공사모에 호흡 향신료가 특기가 되어 있다. 그 뭐다? 거기에 분류가 되겠다. 끝. 하지만 총설이 중요하지. 총설에다가 뭐다? 소식글희 소금, 식용색소,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제 희석제를 넣는다 하더라도 향신료로서의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들의 넣은 경우에는 향신료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갔다? 어디? 이 하나 최종호. 이 하나 21 최종호. 이 하나 06. 이 하나 06호의 분류가 되겠다. 라고 총술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 엄청 중요하죠. 차는 왜 중요합니까? 발효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차는 뭐뭐가 있다? 녹, 홍, 반. 녹차, 홍차, 반발효차. 반발효차는 뭐가 있다? 울롱티가 있다. 우롱티. 녹차는 뭐다? 녹차랑 홍차랑 차이점 뭐예요? 발효.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뭡니까? 녹차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어요? 총설에서 가비건. 가열로 비빈 다음에 건조시켜. 하지만 홍차 뭡니까? 뭉갠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뭉갠다는 거. 그죠?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차 속에 속하는 것을 얻어진 것들이 이제 0209에 0902에 분류되고 발효 정도에 따라서 이제 6단위가 쪼개짐으로써 녹콘반이 분류된다. 끝. 차는 나옵니다. 시험 문제. 됐죠? 그다음에 심류입니다. 심류는 쉬워요. 심류 뭡니까? 곡물이야, 곡물. 심류는 곡물이 분류가 돼. 심류 같은 경우는 곡물이 있는데 앞글자는 요걸로 다 게임 셋이야. 밀, 호, 보기, 옥살, 수매. 끝. 내가 뭐가 있다? 이, 줄, 붓, 그치. 낫, 형, 껍, 기, 제라고 되어 있다. 풀어보세요. 이 줄을 낫형. 이 암호문을 풀어봐봐.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나달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심류의 분류가 되겠다. 껍기제,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한 곡물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겠다. 다만 쌀, 현정, 영광, 반세, 현미, 정미, 광택미, 현정연, 연마미, 광택미, 반송미, 쇠미는 1006호에 무조건 분류가 되겠다. 1006호는 호해설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06호는 변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껍질 벗기거나 기타 가공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일반적으로 11류로 갑니다. 11류. 11류로 가. 11류. 그러니까 10류는 요걸로 게임 끝이야. 게임 끝. 11류는 이제 뭐입니까? 1101 내지 2, 3, 4는 뭐다? 얘는 심류랑 바로 연관이 되지. 심류랑. 그래서 심류에 해당하는 곡물을 가지고 뭐다? 점점 뭐다? 입자가 커져. 입자 커집니다. 얘는 아주 가는 거. 그다음에 얘는 조금 가는 거. 아니, 얘는 아주 가는 거. 얘는 덜 가는 거. 얘는 알맹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11류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까지만 곡물과 관련된 겁니다. 하지만 얘는 뭐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 전분, 회분 있다. 전분 몇 프로 초과입니까? 전분은 곡물 다 올려면은 몇 프로 초과돼야 돼? 45입니다. 45 초과. 여기서 이제 또 미치지. 회분은 찌끄레기는 밀자 돌림 밀, 호, 보, 귀, 옥, 쌀, 숫자 돌림 수, 매라고 했다. 2.5, 3, 5, 2, 1.6, 4 이하여야지만이 이제 11류에 여기에 분류가 됩니다. 조건이야, 조건. 아, 곡물의 가루들은 그냥 분류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여기에 분류가 되는 거구나. 충족하지 못하면 어디로 분류됩니까? 아까 6의 찌끄레기는 2301이었지. 하지만 여기에 찌끄레기 어디로 분류가 돼? 23025에 분류가 돼. 23025에 분류된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곡물의 배아는 11035에 특기가 11045에 특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분류된다. 곡물의 배아는 총설때 배웠죠? 시작이다. 곡물의 시작.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쪼개집니다. 보면 이제 얘랑 비교. 그다음에 얘랑 비교. 입자 크기에 따라서 쪼개죠. 입자 크기 500에서 80, 315에서 90. 그죠? 그다음에 이제 2일 때, 1.25일 때 90. 그죠? 이렇게 이제 쪼개진다고. 끝.
끝. 끝입니다. 끝.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11.6까지. 제가 지금 말한 게 다예요, 다. 답니다, 다. 기억에 세워나시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본 듣고 이제 심화까지 갔다면은 요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저처럼 말을 못해도 이럴 거야. 그럴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10년 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불같이 공부하시고 시험 끝나고 놀 때 다 잊어버리시라고. 근데 제가 강조해 뭡니까? 온갖 이해시키려고 온갖 절 다 썼고 암기용시 다 했어. 나는 다 해드렸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요런 것들만 싸 잡아가지고 이제 주규정, 요약,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총설, 요거만 뽑아서 요약. 그래가지고 프린트할 거로. 그리고 저를 약속하세요. 약속. 이거 약속해야 돼. 약속해. 빨리 약속해. 본인만 보셔. 아니, 나 소원이라 그래. 아니, 막 해도 돼. 근데 나 이해가 안 간다. 그거를 왜 남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해 좀 시켜주세요. 아니, 그거를 해가지고, 야, 이거 신홍군이가 치료 요약한 거야. 이거만 보면 돼. 아니, 왜 이렇게? 그리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수업 듣더라도 나는 신홍고 들어 하지도 마세요. 나 신홍고 안 들어라고 해. 본인만 봐, 본인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뭐 챙겨주고, 스터디, 미치겠네? 왜 그래? 아니, 우리 시험이 뭐, 몇 편 뽑아? 아니잖아. 이상한 오지랖 하지 마세요. 네, 부탁. 본인만 알고 시험 건다고 다 찢어서 버려버려. 그럼 되지.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오늘 나머지로 갈 텐데, 그래서 요거 딱 가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탈평해서 드리잖아요. 요거 본인만 꼭 하고 갖고 있으라고. 꼭 하고. 압축할 때니까. 꼭. 소원, 제발. 다 듣고 있어. 내 거 많이.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라고. 제발 소원이야. 소원. 본인이 잘 되셔가지고, 본인 관사대 되셔가지고, 본인만 돈 많이 벌어. 남들 다 잘해요. 신경 안 써도. 본인만. 그리고 모르는 건 나랑 상담해. 나랑. 그죠? 실강에 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궁금한 나랑 하고. 선생님 물어봐도 돼. 선생님 그 아까 뭐였어? 아까 어떻게 써? 그럼 뭐 상관없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